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서 주먹이 안 쥐어지네. 비가 오려나 뼈마디가 왜 이렇게 쑤시지? 병원에 가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요? 태행성입니다. 라는 무심한 대답에 속상해서 가슴만 치셨던 우리 시니어 어머님들. 손가락 끝이 퉁퉁 붓고 찌릿한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뜨거운 물에 손 담그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뼈에 좋다고 챙겨 드셨던 혹은 식탁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이 갔던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관절 염증을 사정없이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골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깎아 먹고 통증을 부추기는 의외의 복병들. 비싼 약 바르고 물리치료 받기 전에 우리 집 주방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관절염. 최악의 음식들을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주 상세히 공개합니다. 본격적으로 관절염 악화시키는 절대 금물 음식들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가볍게 2번 톡톡 눌러서 내 손가락아, 오늘부터 독소 빼고 부드러워지자 하고 스스로에게 든든한 주문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모여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씻어내 드리고 100세까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보물 같은 건강 지혜들을 상세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관절염은 결국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불꽃, 즉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첫 번째 범인이 바로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에구, 나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 피로할 때 마시는 드링크제, 심지어 요리할 때 넣는 물엿과 설탕이 모두 포함됩니다. 당분이 우리 몸에 과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 즉 연골이 달아있는 손가락이나 무릎, 마디에 달라붙어 염증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어제 오늘 유난히 손마디가 붓고 쑤신다면 혹시 어제 달콤한 간식을 평소보다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지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열감이 가라앉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탕이 우리 몸속 염증의 불길을 지피는 땔감이라면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아무 의심 없이 썼던 기름, 바로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한 식용유들입니다. 어머님들, 마트 가시면 옥수수유나 콩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거 큰 통으로 사다 놓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볶으시죠. 식물성 기름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관절염 환자에게 이 기름들은 아주 위험한 복병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 둘의 비율이 깨질 때 병이 생깁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하지만 오메가-6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기름이나 옥수수유에는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매일 드시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야 영양분 들어왔다 하고 더 힘을 내서 연골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기름을 먹어야 하느냐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보약 같은 기름, 바로 들기름이 정답입니다.
들기름에는 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 성분인 알파-리놀렌산이 식물성 기름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오메가-9이 풍부해 염증에 중립적인 올리브유를 쓰시고 나물을 무치거나 마지막에 풍미를 낼 때는 들기름을 듬뿍 사용하세요. 기름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식탁에서 치워야 할 범위는 바로 가공육과 짠 음식입니다. 어머님들 반찬 없을 때 만만하게 굽는 소시지나 햄, 그리고 입맛 없을 때 찾는 젓갈과 찌개 국물. 이게 왜 관절에 독이 될까요? 가공육에는 고기를 선홍색으로 유지하기 위한 아질산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관절 조직을 파괴합니다. 무엇보다 소금기가 많은 짠 음식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 조직이 퉁퉁 붓는 부종이 생기죠. 관절염 환자에게 부종은 곧 통증입니다. 붓기가 관절을 압박하면 신경을 건드리고 염증 물질이 그 부위에 더 오래 머물게 하거든요. 어제 짠 찌개를 좀 먹었더니 오늘 아침 손가락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네 하시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관절의 압력을 낮추고 통증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자, 염증의 불길을 지피는 식용유와 짠 음식의 위험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많은 어머님이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뼈 건강의 상징에 대해 충격적이지만 꼭 아셔야 할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사골국입니다. 어머님들 무릎 쑤시고 손가락 마디 뻣뻣하면 시장 가서 소뼈 한 벌 사다가 며칠 밤낮을 뽀얗게 고아서 드시죠. 이걸 먹어야 내 골수도 차고 연골도 튼튼해지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장시간 고온 사골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오래 고우면 고울수록 뼈 속에 인 성분이 과도하게 빠져나옵니다. 우리 몸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정작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뼈 밖으로 칼슘을 끌고 나가는 역효과를 냅니다. 뼈를 채우려다 오히려 뼈를 갉아먹는 셈이죠. 게다가 사골국 특유의 기름진 지방 성분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관절, 마디마디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하고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이제 뼈에는 뼈 국물이 최고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들의 쑤시는 손가락을 달래줄 진짜 효자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브로콜리와 생강입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생강은 천연 소염제라고 불릴 만큼 염증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할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 못지않게 관절의 열감을 내리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관절 보호 수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정 체중 유지와 온도 관리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쑤신다고 해서 가만히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절 주변 근육이 말라붙어 통증이 더 심해지죠. 다만 무거운 짐을 들거나 손가락 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히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절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면 관절액이 굳어 통증이 심해지니 항상 관절 마디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제 지긋지긋한 손가락 통증과 이별하고 다시 부드럽게 주먹을 쥐었다 펴며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저와 함께 설탕의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염증의 칼날, 매일 쓰던 식용유가 부추기는 관절의 불길, 그리고 뼈에 좋다고 믿었던 사골국의 반전까지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휴, 저걸 몰라서 그동안 내 손가락이 그렇게 퉁퉁 붓고 아팠나 보네 싶으시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식탁만 바꿔도 여러분의 관절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절염은 단순히 낡아서 고장난 것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쑤시는 건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지금 제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요. 제발 먹는 것 좀 살펴주세요 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비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매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설탕과 나쁜 기름을 치우고 그 자리를 들기름과 채소로 채우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연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포기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고 예쁜 손주를 위해 정성껏 간식을 만들어주고 화창한 날 친구들과 손잡고 나들이 가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식단 조절로 염증 독소만 싹 빼내면 여러분의 관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튼튼하게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제 주방 찬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설탕이나 몸에 안 좋은 식용유가 있다면 미련 없이 치우십시오. 그 빈자리에 고소한 들기름 한 병, 싱싱한 브로콜리 한 송이를 채워 넣으세요. 식탁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혈액이 맑아지고 맑아진 혈액은 손가락 끝, 미세한 관절 마디마디까지 깨끗한 영양분을 날라다 줄 것입니다. 며칠 뒤 아침, 평소보다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이는 그 짜릿한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재산은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먹는 힘입니다. 그 힘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입으로 넣는 음식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꼿꼿한 허리와 부드러운 마디마디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관절염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보가 여러분의 통증을 씻어주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드는 건강 지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무릎과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는 동네 친구분들이나 부모님의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봐라, 우리가 먹는 게 바로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단다라며 건네는 그 따뜻한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통증 없는 내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아직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매일 밤낮으로 시니어 분들의 관절 건강, 만성 염증 예방, 그리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연구하고 정리하는 이 보물 같은 비법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덕분에 아침마다 손가락이 부드러워졌다는 기쁜 소식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자 보람입니다. 오늘도 들기름 향기처럼 고소하고 브로콜리처럼 생기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하고 평안하게 채워줄 귀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절 마디마디가 100세까지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럽고 튼튼하길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